뭔가 지금 축구협회가 금전적인 사용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잡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는 이 시점에서 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사가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돌아가는 과정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겠죠? 근데 정몽규 아저씨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다고? 거기서? 피파 회장이 자기 편 좀 들어줬다고? 만약에 그런 진짜 돈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몽규 회장은 모르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몽규 회장은 몰랐던 걸로 하자. 아니면 뭐 이제 회장님은 모르셨죠? 두분께서 오늘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였죠? 네, 배드민턴 협회 사무검사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결과 발표라고 이제 오늘 문체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이제 관련해서 했고요. 안세영 선수가 지난 8월 5일에 파리올림픽 그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 결승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했던 작심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 문체부가 2달 반 가량 관련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에 대한 최종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문체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배드민턴 선수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낡은 관행을 바꾸고 또 여기에 또 훈련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주말 공휴일 외출 외박 규제 그리고 뭐 청소나 빨래 이런 부조리한 그런 문화들을 개선하고 또 여기에다가 뭐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어떤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겼고요. 여기에다가 그 김태규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이 서울 송파구 경찰서에 문체부가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페이백 의혹이 이제 사실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보조금법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이 돼서 이와 관련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협회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이 김태규 회장의 해임을 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김 회장의 폭언, 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이제 조사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 오늘 이제 발표를 했던 이정호 문체부 체육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가 개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금 마지막 기회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고치지 않는다면은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모든 협회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 단체를 지정을 하고 또 선수 지원 외에 다른 예산도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는 또 강도 높은 또 이야기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거의 문체부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최강의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번 이제 감사 결과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뭔가 지금 이게 부조리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배드민턴 협회장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렇죠. 네. 그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을 수 있게 수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회장을 어떻게 할 건지 니들이 결정을 해라. 이게 어차피 협회 안에 내규가 있으니까 그걸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라라고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사실. 이게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센 거는 아까 김지한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관리단체 지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을 안 주는 거죠. 돈줄을 말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협회 행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체부 입장에서도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 타이밍에 스스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서로 이거 이상 더 큰 싸움을 이제 막을 수 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협회 행정에 바로 개입을 해버리면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서로 내상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네. 예, 이게 뭐 국제단체에서 봤을 때 협회 간섭으로 볼 그런 여지들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쯤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배드민턴 협회에 주목하는 이유 당연히 물론 배드민턴 협회에서 벌어졌던 그동안의 문제점들 그리고 제기됐던 이야기들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빨래 같은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배드민턴 협회장이 협찬받은 물건들을 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이제 의혹 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앞으로 있을 대한축구협회의 감사에 대한 약간
예고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비슷한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짚어내는 분들은 이 판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오늘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먼저 배드민턴 협회를 한 부분,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이번에 발표 난 거 중에서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배드민턴 협회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네,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잘못 사용된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액 회수 조치, 1억 5천을 뱉어내야 되고. 네, 전액 회수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일종의 벌금 개념의 제재금을 더해서 이게 규정에 사실 있거든요. 네. 300%로 이제 되어 있어서 4억 5천만 원을 내라. 1억 5천 빼고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300%의 제재금을 물리는 건 나라 돈,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잘 써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 쓸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벌금을 내게 만들겠다는 규정인데 사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4억 5천만 원을 내도록 지금 했어요. 그럼 합쳐서 6억이네요. 뭐 대략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 돈이 들어오는 게 이런저런 돈 합쳐가지고 150억? 1년에. 예, 한 네. 100억이 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 지원금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주는 돈이 문체부에서 주는 돈이 한 100억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협회 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할 텐데 만약에 축구협회가 그 예산을 잘못 쓴 게 드러났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 그 경우에 배드민턴 협회가 적용한 걸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경우 100억 가까운 돈을 다시 회수의 감과뿐만 아니라 300%, 네. 300억 정도에 되는 그런 이제 제재금을 물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뭐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규정상 축구협회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 문체부가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배드민턴 협회는 1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6억인데 네. 100억을 받아가는 축구협회는 400억이 될 여지가 있다는 그렇네요. 거죠. 제재금 300억에 원금 100억까지 하면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와, 이거는 엄청 큰데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뭔가 지금 축구협회가 금전적인 사용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잡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인지 아니면 다른 돈인지는 저도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이 돈이라면 정말 다음 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이러면은 더 이상 뭐 발붙일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게 게다가 워낙 또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종목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는 일단 진짜 이 배드민턴 협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거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검사와 이 감사와 관련한 이 내용들이 뭐 지금 지난번에 한번 중간 발표를 했었죠. 그때는 감독 선임 관련한 맞아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거 하나 떼서 했던 거죠. 네, 그거 하나 이제 특정해서 이제 떼서 발표를 했던 거였고 이번에는 송지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 특히 이거는 또 국정감사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그 사안이었죠. 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이 보조금 집행과 차입금 실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이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지도자 자격 관리라든가 뭐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이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서도 과연 또 다른 게 어떤 게 나올지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 포인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뭐 가정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은 이거는 그때 중간 감사 결과에서 발표했던 감독 선임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돈 문제이기 이거는 때문에. 진짜 크게. 네. 근데 나는 이 시점에서 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감사가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뭔가 돌아가는 과정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겠죠? 근데 정몽규 아저씨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다고? 거기서? 피파 회장이 자기 편 좀 들어줬다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진짜 돈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몽규 회장은 모르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몽규 회장이 모르는 일로
아 이거 말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정몽규 회장은 몰랐던 걸로 하자. 일 수도 있다. 예. 예. 아니 뭐 이제 회장님은 모르셨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 이게 그 정몽규 회장이 국감 가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당황하니까 딱 그 단어가 계속 나오네. 아 그 순간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네요. 자 축협 감사 발표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축협 감사 발표는 언젠가요? 일단은 오늘 이종욱 체육국장이 좀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주 중에 아마 아직 발표할 날짜는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원래는 10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원래 했는데 이번 주였어요. 예. 그런데 이 돈 문제와 관련한 이 조사가 좀 늦어져서 그러는 건지 유인촌 장관이 이미 10월 말에는 좀 발표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종욱 체육국장도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가지인데 했습니다. 추가 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FC 어워드.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 관련한 국제 행사가 이렇게 컨퍼런스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에 이제 이걸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문체부도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주 늦춘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 서두에 꺼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체육회, 문체부 그리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정위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상 지금 정몽규 회장은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기흥 회장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기흥 회장과 아주 이제 서로 일심동체처럼 이제 그렇죠. 운명 공도체처럼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약간 좀 2인 삼각 관계가 되어 있는 같이 가야 되는. 왜냐하면은 그 2인 삼각 끈을 문체부가 묶어줬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기흥 회장이 나 안 나가 하면 정몽규 회장도 사실 나간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니까.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기흥 회장이 지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다 이제 관련 서류 제출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5명을 다 이기흥 회장이 임명했어요. 15명 전원 다. 네, 전원 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부 조직이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본인의 최측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기흥 회장이 그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기흥 회장은 일단 출마 자격을 얻는다고 보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라고 그 해석할 근거가 여지가 생긴 있죠.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체부와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를 지금 따로 떼놓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세 가지 단체가 지금 아주 이리저리 맞물리면서 거의 지금 이렇게 하면 3인 사각이라고 해야 되나? 문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근대오종 연맹 측에서도 좀 문제가 불거졌고 그리고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각종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결국 이걸 모두 다 뭉뚱그려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 단체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 단체들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앞으로 좀 시스템화해서 그걸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또 방침을 오늘 이종우 국장이 또 내놨거든요. 지금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근대오종도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잡음이 있었고요. 또 이 올림픽 기간에 또 이 막판에 이 사경연맹도 사실 좀 상황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지금 각 종목마다 지금 크고 작은 그런 좀 이슈들이 지금 자꾸 터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문체부의 앞으로 방침인데요. 지금 그 대한축구협회 이 감사까지 발표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체육계 개혁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체육계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이제 내놓는 그런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은 이 문체부에 지금 또 특히나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임기를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도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체부의 이 체육계 특히나 이 체육단체에 대한 이런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사실상 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기흥 회장을 뭐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꿈쩍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국회 국정감사 그 종합감사 때도 불출석했잖아요. 네. 그 대한체육회가 또 그 일정을 또 굳이 그 지방의 그 일정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무슨 MOU 그런 뭐 그런 체결 뭐 어떤 그 현안을 협의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방에 이제 내려간다 그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를 이제 제출을 하고 국회 이제 문체위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여야 의원들이 이제 망라하고 굉장히 좀 많은 또 이 항의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다음 달 11일에 이 대한체육회를 특정해서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기흥 회장 나와라. 그렇게 지금 이 요청서를 지금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기흥 회장이 그 이번에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서류를 제출을 하고서 지금 외국에 나갔습니다. 네. 지금 그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그러니까 ANOC 총회를 위해서 지금 IOC 위원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IOC 위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 29일에 포르투갈로 떠났고 이 행사가 그때 있다라는 네. 이유로 해서 지금 또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또 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당분간 안 들어와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네. 국회가 부르면 또 나갑니다. 그러겠죠. 네,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줬고 사실 앞에 그 김지한 기자가 얘기했던 그 지방 행사 그게 뭐 기사 나온 거에 보면 보통 대한체육회 대리급이 갔던 행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굳이 회장이 직접 가서 네. 네, 얼굴을 비치느라 국회를 안 나갔고 그리고 다음 중 국정 현안 질의에 또 해외 출장 이후로 이제 불출석하는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는. 아니 뭐 정치인들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뭐 체육인들이 굳이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뽑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과정들이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라는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무시하는 걸 보니까 진짜 속에서 화가 들끓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 국정감사라는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현안 질의 이런 자리에서는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 뭐 불안감, 의문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라면은 대한체육회장이라면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 스포츠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떳떳하게 나와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기흥 회장의 최근 행보는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냥 뭐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만 여기서 스포츠 팬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이기흥 회장도 마찬가지고 또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이렇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 내가 체육회장이 되고 축구협회장이 되는 그 지지 기반은 결국은 자기 그 바운더리, 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축구협회장 선거나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체육회나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불행해질 수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축구 팬들과 체육회를 이제 바라보는 일반 스포츠 팬들이 계속 던져주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상황으로 뭐 제도상으로는 뭐 어차피 아무리 뭐 국민 여론이 99%가 이기흥 회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나오더라도 결국 체육회고 관련 자 안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뭔가 표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다면 정말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엔 투표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뭐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 오늘 아마 이제 기사를 통해서 스포츠 팬 여러분들을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도 예정된 축구 협회에 대한 감사 발표, 이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이제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가능성의 영역들이 혹시나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지 네. 함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그 가능성 영역이 다른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조각조각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자 통째로 한번 이제 싹 판 한번 가릅시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쉽게 내려놓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조각조각 일단은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또 많은 좀 의견도 사실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체육계에서 올해 내내 지금 축구계랑 체육계에서 이 가장 컸던 이슈가 이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한 그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비비님께서 국민청원도 해, 국대 보이콧도 해, 모두 해,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마 지금 비비님이 쓰신 이 글이 스포츠 팬들이 느끼는 자괴감일 거예요. 맞아요. 자괴감을 네, 느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저 사람들은 안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댓글 하나 통해서, 우리가 방송 한마디를 통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뭐 개혁이 됐던 아니면 뭐 쿠데타가 됐든 혁명이 됐든 어쨌거나 바꿀 수 있는 이제 그 디딤돌이 된다는 거, 그걸 믿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집불통님이 대항마가 나와야 되는데 희망이 없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저희 방송을 보는 스포츠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건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만, 그 바운더리 안에 계신 분들, 그 마켓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아니다라고, 박주호 위원처럼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내부에서부터 좀 자성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와야지만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에서 용기를 내주셨으면.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내놓지